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는 2000선을 장중에 탈환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IT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좀 대형주들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주식들은 좀 이슈가 좀 터지면서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은 좀 테슬라 좀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슈,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영향이 좀 끼쳤던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이 협력 관련된 이 부분,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삼성 거를 좀 사용한다 이런 좀 기대치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시젠의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주도주를 다른 섹터들한테 좀 넘겨주지 않는 흐름들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치료제나 이제 백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길리어드 쪽에서 이 긴급 승인 관련된 이 치료제로 승인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모더나와 관련된 백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노비오와 관련된 백신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좀 관련된 주식들이 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또 위탁 계약을 연이어서 하면서부터 장중에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 데이터 트래픽 급증 관련된 섹터들, 5G, 그다음에 결제 관련된 주식들은 또 약화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 흐름이 나왔고 오늘 또 다시 차익 물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주식들도 이제 기술 반등 세게 한번 진행됐다가 이제 거의 한 2주간에서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경계 매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혼조세 구간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대를 목 빠지게 기다렸던 사람들도 막상 좀 뚜껑을 까보니 별거가 좀 없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이 국방장관의 어떤 강경 발언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신경 쓸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참 많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정치 변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몰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를 됐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자, 이슈몰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슈몰이 관련된 주식들은 시장을 좀 장악해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쪽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순환매가 이렇게 확 나오는 시장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시장인데, 그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터지는 주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의 어떤 관점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정론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더블딥에 대한 그 위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식 시장 자체가 너무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칠 수 있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근거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어떠한 관점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냐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뭐 치료제, 어떤 백신, 진단키트, 뭐 기타 등등,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어떤 재개,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차트로도 접근할 수도 있겠죠. 뭐 차트가 살아있지 않냐, 계속 우상향이지 않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어떤 외인들의 어떤 수급에 공격적인 어떤 매도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순환매가 전개가 되는데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좀 마칭이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종목 장세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종목 장세면은 뭐 어떤 시장에 갖다 놔더라도 다 종목 장세라고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이 그냥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긍정론자의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을 거고, 뭐 알겠고 다 이제 나름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금 주식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지나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 초부터 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920, 그죠? 이상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690 이상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4월 초에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 이거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이 낸드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좀 반대 매매나 로스컷이 나올 때까지 좀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를 베팅할 때가 나오게 되면 제가 진짜 세게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1550대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740가 그 다음에 이제 1840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백 포인트 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근거도 뭐 2003년도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졌던 이익, 영업이익 10조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혼자 30조 번다. 그러니까 그걸로 쫙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고 있지만 계속 더 조심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현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실전에서는 바이오 제약을 비중이 60% 이상이었습니다. 5G도 비중이 한 20% 정도 됐나요? 네,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현금 관리를 하긴 했는데 경기 민감주는 근처도 안 갔어요. 1920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다 전량 다 매도 처리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 60%의 이 자금은 거의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유전자 DNA, mRNA 관련돼서 또 그다음에 이제 NK 세포 관련돼서 제가 방송 통해서 많이 추천드렸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거의 3할 이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직도 그쪽을 저는 계속 메인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르하고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중심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중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방송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비유를 해드렸냐면요. 바이오 제약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죠? KB 리그에서 몸값 KB 리그에 있던 사람이 메이저 리그에 가면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라고 칩시다. 류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우리나라 국내 리그에서 하나 리그에서 한 연봉 20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게 고연봉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그죠? 근데 메이저 리그로 가게 되면 20억은 굉장히 낮은 금액 아닙니까? 몇백억을 받잖아요.
지금 바이오가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즉 KB 리그가 이제 메이저 리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몸값 자체를 이제 다르게 매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르 이 사장,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길리어드하고의 어떤 관계, 그다음 백신 쪽으로 실제로 삼성이 투자했다고 해서 제가 국내파하고 이제 해외파 라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하지 말고 차라리 코스닥 레버리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1900 지금 한 70까지 조정이 나왔는데도 저는 지금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금을 더 만들거나 들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되냐면 코로나 19 관련된 수혜주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순위가 바이오 제약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NC소프트 그런 이 관련된 주식, 그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5G 쪽으로 이야기 해줬는데 5G도 저는 지금 종목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죠? 제가 여의도 쪽 관련된 선수들을 만났는데 메인은 이거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유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 V자 반등 나오는 요거를 그냥 많이 올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이후가 자칫 잘못 대응했었을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뭐 나름대로 복구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최저점에 매도만 안 했다고 한다면, 그죠? 반대 매매만 나가지 않았다면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뭐 주식 잘 고르신 분들은 그래도 손실 났던 거 상당 부분 좀 많이 했거나 아니면 주도주들 잘 공략하셨던 분들은 신고가 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중을 어디에 실었느냐에 따라서 이 갭 차이는 좀 있지만 체감 지수는 확연히 좀 차이가 많이 났죠. 아무래도 코스닥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났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복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1980이 되든 2000이 되든 2100이 되든 1920 이상에서는 다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코로나 피해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기계, 은행, 증권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 비대면 관련된, 언팩트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최근 들어 많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럼 5G 가운데서 일부 선별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실적 잘 나온 애들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고를 수 있을 만한 선별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 차라리 현금 드는 게 낫다 이거죠. 전 그 전략을 지금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면 더 큰 기회가 올 거다.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게 되면, 방심하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힘들게 복구했던 것들이 3분의 1 토막이나 반 토막이 날 수 있을 만한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일 조정이 안 나왔어.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또 조정이 안 나왔어. 그래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아주 비싸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비싸다는 이 기준이 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1970, 저는 기준을 1920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920 이상은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920 정도 되게 되면은 제가 PE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7배, 18배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익이라는 거는 변동치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순이익이라는 거는 지금 봤는데 1개월 뒤에 또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붕괴됐다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600선에서 1680선에 매수해가지고 1840에 팔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680에 매수해가지고 1840에 팔아라.
이게 이제 그 174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박스권을 제시해드렸던 전략이거든요. 실제는 그렇게 했어요. 실전에는. 근데 거래소를 안 하고 이제 코스닥 위주로 했죠. 당연히. 그럼 보게 되면 요 자리에 셌었을 때 이 1840짜리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80조 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때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요때 500조를 넘었거든요. 요때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570조 정도를 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러고 나서 2016년도 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550조에서 650조 정도의 수출을 기록을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결산법인들 570개에서 580개 해당하는 기업들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를 벌었죠. 제일 적게 벌었을 때는 못해도 80조를 벌었어요. 80조를 벌었기 때문에 1840을 그 다음 목표치로 제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거 녹화 다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녹화되어 있고 뭐 유튜브에 다 되어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1550대에서 1740 기본으로 회복될 거니까 중간에 단타하지 말고 버텨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1680에서 다시 사가지고 1840에 팔면 된다. 쭉 가져가라. 박스권 제시를 해드렸다고. 그리고 나서 1925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5G하고 바이오 제약 요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인은 바이오 제약이죠. 그 다음에 5G고 그 다음에 뭐 비대면 결제 관련된 주식까지 했었으면 더 성과가 좋았을 거고. 근데 중간에 이슈들이 많이 터졌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태가 심각하니까 협력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 관련된 이 주석도 어떻게든 이제 한국에 오겠다는 내용을 계속 어필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도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평택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까 여기 이제 또 관련돼서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십시오. 갇혔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하이닉스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기업이 누구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니에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D램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주도를 못할까요?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뭘 잊고 있냐면 신라젠이 거래 중지된 걸 잊고 있어요.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SL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분식회가 2천억 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된 걸 잊고 있어요.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가 1조 유상증자한 걸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미래에셋 증권이 미국에 이제 호텔 뭐 대규모 7조 인수하려고 했는데 요 중간에 그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천억 가지고 중국에 있는 안방보험하고 다시 소송하지 않습니까? 철수한다는 걸 잊고 있다고.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무시합니다.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손절한 거를 무시합니다. 간망합니다. 그 사람이 자른 다음에 더 올라갔네, 바보. 이제 끝났구나. 항공주 손절했네. 무시합니다. 이제 한물 갔구나.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부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두 번이야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랬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 투자하시는 분도.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항공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가 1조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계 이 조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합니까?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위험 신호가 보여야 된다고요. 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TX 그룹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한창 잘 나갔을 때 2000년도 중반 때 STX 재계 16위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가 1998년도 IMF 터졌었을 때 대우그룹 그 당시 재계 3위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한보그룹 어떻게 됐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기업도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경기 민감주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폭락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때. 그게 안 나온다. 그럼 현금입니다. 수익 놓칠 수 있죠.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킬 수는 있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나오면 조정 타이밍 기다리는 거고 안 오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거. 왜? 코로나 피해주니까. 근데 코로나 수혜주들은 달라지는 거죠. 지금 PER 기준으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670조 수출을 했어요. 작년도에. 요번에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 최소한 3개월을 요번에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경제활동 재개가 되지만 지금 다시 이전처럼 경제활동의 소비 축이 살아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신차가 지금 나옵니까? 계속 연기되거나 미뤄지잖아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이 수출의 몇 퍼센트 선 정도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보입니까? 저는 최소한 20% 이상은 다운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PBR 기준으로 0.8배까지 올라왔으니까 코스피 지수 1990 기준으로 이거는 작년도 우리나라 최고점이 찍었던 4월 달에 PBR 기준이 0.91배니까 작년도가 수출이 670조인데 올해 한 600조 정도는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수치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달성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에요. 그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현금입니다. 현금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싸워야 된다. 저는 이제 그 관점이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가요. 코로나 피해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현금 들고 기다리자. 그래서 그들 주식은 1840선에 30선 기다려야 된다. 안 올 수 있죠. 그러면 현금입니다. 왜? 코로나 피해주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뭐 놓칠 수 있죠. 다른 주식이 날아가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은 안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코로나 피해주들은. 수혜주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KB리그가 메이저리그가 된 거예요. 그게 저는 바이오 제약이 완전 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G도 방송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된 거 보셨죠? 압축해야 됩니다. 종목수 줄여놔야 돼요. 완전 선별 압축으로. 저희가 2종목 정도 있었는데 1종목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5G 관련된 주식들도 여러분 선별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집단 주도주인데 종목 빨리 좀 가도록 할게요. 방송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알테오젠, 그다음에 제넥신,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얘네들이 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제 이쪽 라인이라고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LG 생명과학에서 크리스탈 이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아꼈던 제자들, 같이 일했던 분들, 제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일했던 부분. 그래서 mRNA 관련돼서 알테오젠 먼저 터졌고, 그다음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RN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 쪽에 김빛나래 교수가 이쪽 지분 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오죠.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좀 조정 나오다 막판 확 당겨버립니다. 그다음에 테라젠, 이텍스.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RNA 관련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이제 백신 나오게 되면 유전자 DNA 또는 RN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RNA 관련된 주식이 이렇게 순환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NA하고 이제 CMO 업체들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이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DNA 플랫폼을 가지고서 사업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라이트 펀드로부터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쪽 뒤에가 이제 빌 게이츠 쪽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는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자회사 이 제노피스를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 쪽 관련된 그 시설을 좀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 DNA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단 키트도 이번에 이제 좀 진행이 되죠. 그죠? 이런 섹터들이 있는 거고. NK 세포 관련돼서는 이제 NK 맥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항체 관련된 섹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차라리 순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고,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섹터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 주도권을 좀 빼앗겼으니까 좀 현금을 계속 좀 기다린 상태에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